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 솔루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3일이죠. 무슨 날이죠? 솔루텍의 투자 경고 9일차예요. 드디어 내일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판단하는 일자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영상 뒤에서는 또 우리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까지도 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확실해졌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안내 드려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오늘 정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제형 솔루텍의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신고가 갈 수 있구나 라고 판단된다라면 오히려 매수세까지도 붙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11월 20일 날 공시가 떴고, 자, 지정일은 21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해제 요건. 해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건데, 많은 분들이 요게 좀 말이 길고 뭐 판단일 T 그리고 T-5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용 읽어보시면요, 별거 없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쉽다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에 어느 특정일, 요게 지정이 된 날이 요 날이잖아요.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총 10개의 캔들이 생기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현재 캔들이 몇 개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일이죠. 내일이 드디어 캔들이 10개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를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력들 입장에서 일단은 투자 경고를 피하게 되면은 거래 정지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투자 경고가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신용과 미수가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투경 이후의 패턴이 뭐라 그랬죠, 제가? 4일 정도 혹은 5일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4일차 때 반등 나왔죠. 그리고 지금 며칠째, 5일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를 넘지 않아야 투자 경고를 풀릴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여기 공시 3가지 내용, 요 항목에 모두 해당이 안 돼야 투경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 일자에 대한 부분이 여기 모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일자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판단일 T는 여기 나와 있죠. 주 판단일 12월 4일, 내일이죠. 그리고 5일 전날, T-5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일 전날이 11월 27일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럼 내일 캔들 기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하게 요 날이죠. 요 날의 종가 기준으로 60% 넘으면 안 된다. 그렇다라는 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27일의 종가가 1750원이에요. 1750원 곱하기 1.6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종가가 2800원을 넘지 않아야 일단 1번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28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항목. 자, 판단일 T의 종가가 T-5일의 종가보다 100% 넘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 15일 전날도 나와 있습니다. 11월 13일이라고 예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11월 13일의 종가가 얼마냐? 자, 요 날의 종가네요. 11월 13일의 종가 1755원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종가 1755원. 그러면 1755원 곱하기 2를 해주면 100%죠. 아, 얘는 3,500원, 3,510원이네요. 자, 그러면 1번 항목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2번은요, 1번만 해당이 안 되면 2번은 패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이 가장 기준가가 낮은데, 자, 3번이 뭐냐?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가 아니면 된다는 뜻이죠. 최근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최고가를 한번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가가 11월 20일의 종가가 221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종가, 자, 2220원. 자, 오늘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만 내일 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투자 경고는 풀린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요거 말고도 이제 투자 위험에서도 한번 계산할 수가 있고요. 거래 정지 여부도 한번 계산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으로 영상 한번 촬영해 드릴 거니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예.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일단 내일의 종가만 넘지 않으면은 투경이 풀리는 거예요. 통상 투경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자, HJ중공업도 투경이 한번 걸렸었죠. 얘가 요날 투경 걸리고 얘도 4일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반등을 해주고 나서 요날 투경 걸리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휴림로봇이라는 종목도 투경에 걸렸었죠. 그리고 얘가 요날 투경 걸려서 5일 동안 얘는 하락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얘는 투경이 풀리고 강한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패턴상 어쨌든 나머지 기간 동안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패턴 매매에 적용을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요. 대형솔루텍은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인정받으면서 올라간 종목은 냉정하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전환사채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이 무림캐피탈에서 공시가 나왔던 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부 변동 내용에 보시면요. 사실 여기 일자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권 행사를 해서 750만 주 상장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환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일자로 확인해 보면요. 전환사채 물량은 보통 어디서 나오죠? 기타 법인에서 나오죠. 요거를 수량으로 변경해 보면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1월 25일. 11월 25일 요 날이죠. 요 날에 대략 124만 주가 물량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떨어지죠. 나머지도 보시게 되면 연속된 매도가 나왔는데 얼추 주 단위, 한 주 단위로까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대부분 물량이 일치를 합니다. 두 번째 날에 149만 8천 주 정도 나왔는데 이날에도 150만 주 매도가 됐어요. 그 다음 날에도 한 150만 주 매도됐고, 이날에도 11월 27일 날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날 11월 28일 요 날이죠. 요 날에도 대략 130만 주, 얼추 일치하죠. 그리고 12월 1일 요 날입니다. 요 날에도 거의 100만 주 가량이 모두 물량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얘네들이 어느 창구에서 나왔죠?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상장한 CB조차도 모두 엑시트가 된 상황이고요. 제형솔루텍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현재 남아있는 전환사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보이시죠? 기준일은 9월 30일.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14마체에 대한 물량 대략 260억가량의 물량이 남아있죠. 전환 청구 기간은 현재 26년 3월까지 그리고 27년 1월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전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누르시게 되면 11월 12일 날이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건데, 맨 하단으로 가시면요. 전환사채의 잔액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2회차에 대한 부분이 0원으로 뜨죠. 이 말은 모두 물량이 상장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최근에 상장했던 11월 21일 날 공시 나왔던 요 물량, 좀 전에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750만 주 나왔잖아요. 얘네에 대한 부분 물량이 모두 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회차도 있잖아요. 13회차도 사실 보시게 되면 8월 14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공시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12회차, 13회차 모두 상장이 완료됐고, 요 최근의 물량이 12회차 물량조차도 모두 기타 범위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2 물량 자체는 모두 장중에 매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 지금 왜 올라야 되죠? 오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결국 12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비슷한 종목이 있죠.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바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고 8월 1일 날 12 물량이 상장을 했습니다. 얘는 한 900만 주 정도 상장을 했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8월 6일 날 상장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8월 6일이 요 날이죠. 근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환 자체는 D-2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8월 4일부터 체크를 해보면 기타 범위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죠. 제가 요거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일단은 상장했던 건 920만 주예요. 근데 요 물량이요, 대략 470만 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물량이 남아 있었죠. 자, 요때 물량을 털었던 게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요 구간에서 물량이 일부 나왔어요. 대략 970만 주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 물량이 나왔다. 나머지는 물량이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언제 나갔냐? 요때죠. 이때 대충 일자를 보시게 되면 10월 한 23,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물량이 대략 450만 주 되거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이 여기서 엑시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럼 10월 20일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어딘가죠. 자, 요 구간에서 나머지 전환사채 물량이 모두 휴림로봇은 엑시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갔고 여기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려 쳐주죠. 요런 흐름이 왜 나왔냐?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쳤던 요 세력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상승이 있었다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매우 지금 상황이 유사한 게 휴림로봇도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 날부터 투자 경고가 걸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 상승,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물론 휴림로봇은 로봇 섹터의 종목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가 다시 움직인다라면 충분히 흐름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이 남아있다라면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투자 경고 이후에 올라갔던 요 구간,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최고가가 요 구간이었잖아요. 그 제형 솔루텍도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쨌든 내일이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어요. 투자 경고 풀고 난 다음에 보통 슈팅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리스크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 매매라는 게요, 결국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매매를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잃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서 만약에 내일 투자 경고가 풀렸더라면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자. 혹은 내일 더 가서 투자 경고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세력들이 안 풀고 올린다라고 의중을 보여준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경고가 만약에 내일 풀렸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이 일단은 투자 경고가 풀린 첫날이에요. 이날을 우리가 일부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리딩을 해드리거나 주가의 고점을 맞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전에 이 12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조드립니다.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12 종목들의 특징들, 결국 12 물량이 모두 엑시트가 되면 주가는 꼬꾸라지기 마련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형 솔루텍은 이미 12 물량이 모두 나갔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기사 났던 거 있죠. 제형 솔루텍 틸팅까지 잡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결국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이다 보니까 이 모듈 관련 앞으로 어떤 현재 반도체 섹터처럼 뭔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기사를 낸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에서 이게 카메라 관련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건 맞아요. 제형 솔루텍이. 근데 휴머노이드의 숨은 강자라고 좀 기사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막상 이 내용들은요, 여기 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 액추에이터, 이제 카메라용 액추에이터잖아요. 로봇용 액추에이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제형 솔루텍에서 만든 액추에이터가 로봇에 투입된다?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기사를 내놓고 뭔가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기대감을 좀 만들었다. 요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형 솔루텍은 일단은 이번 주, 특히 금요일 날이 굉장히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제형솔루텍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건데, 일단 요 내용을 아신다라면 조심하자. 우리 조심해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은 일단은 금요일날을 디데이로 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아까 초반에 선물까지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일단은 제가 명확하게 앞으로 올라갈 섹터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거예요. 자, 11월 기업 경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반등.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반도체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것도 1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상반기까지, 언제? 27년 상반기 디램의 공급 부족 해소가 어렵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삼성 국내에 5년간 450조 투자. 어디에? 평택에. 자, 반도체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 완공이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설비가 들어가야죠. 반도체를 만들어줄 설비시설, 즉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년간 450조면 연평균 50조예요. 근데 이게 평택에만 있는 거예요. 평택 말고 또 어디 있죠? 용인도 지금 반도체 어마어마한 공장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에서만 평택이 50조인데 용인에는요 하이닉스도 있고 나머지 기타 소부장 업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장비입니다. 설비시설. 그럼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중에서도 바로 장비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 업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랐죠? 올해 9월부터 올랐습니다. 2달간 50% 올랐어요.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도 있죠. 근데 장비 업체는 또 하나의 지금 모멘텀이 생긴 거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27년까지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도체 찍어내려고 지금 공장 만든 거잖아요. 공장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투입될 게 바로 장비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소부장 중에 장비 관련된 종목은 1개에서 2개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요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차트 흐름이?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차트 흐름이 매우 비슷하죠. 자,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언제예요? 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죠. 근데 요거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주가 나락갈 때 얘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종목도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매우 큽니다. 무슨 장비를 납품할까요? 바로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해주죠. 삼성과 같이.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를 돌려줄 때도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거기에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자, 거래량의 주체, 바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죠.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이 3일 빼고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기관도 역시 외국인만큼은 아니지만 연속된 매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매도만 나오죠.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이런 공간에 몰렸던 개인들이 자리 주니까 하는 거죠.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좋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7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왜 샀을까요? 당연히 매출이 나온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 차트가 좋아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살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하고 진입을 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샀다라는 거는 당연히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요 라인 대략 한 100% 되거든요. 자, 스윙으로 접근해도 요거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언제까지? 12월. 요 기간에만 보셔도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조만간 미국에서 금리 인하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요거 발표하는 순간 우리나라 날아가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이유가 아직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이죠? 파생 포지션, 선물하고요. 옵션이 아직도 하방에 베팅돼 있어요. 근데 12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일 하는 날이죠. 이날이 겹치다 보니까 분명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거의 99%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100% 노려볼만 하고요.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라면 역사적 신호가죠. 요 라인까지 대략 한 35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요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100% 노려보시고요. 약간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300% 이상 노려보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하는 순간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갈 때 진입하지 마시고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도체 섹터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포트에 최소 10% 정도 혹은 20% 정도만 담아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인생 바꿔드리겠다, 올인하세요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자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 좀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 나오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종가 기준으로 투경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현재 기준 오늘의 종가 얼마죠? 2220원. 요거를 넘지 않으면 일단은 투자 경고는 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된다고요? 금요일날 투경이 풀린 첫날이죠. 요 날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요런 거 나오면 일단은 일부라도 비중 일부라도 매도를 하자라는 부분 강조드릴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위험함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형솔루텍은요. 컨버터블 본드죠. 이 CB 전환사채 물량이 모두 다 상장이 되고 매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종목은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 요 구간에서 주포 역할을 했던 그들이 자기들 물량 또 던지기 위해서 슈팅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시원하게 익절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업체 요거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을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예,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